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2019년 2월 20일 오후 6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경수 도지사 판결문을 정리해서 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재판부는 경공모와 김경수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김동원, 그러니까 단순한, 그러니까 드루킹과, 그러니까 김경수와 드루킹 또는 그 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 세력의 관계를 넘어선다. 이것은 거의 비선 조직에 가깝다. 김경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 그리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이것을 목적으로 이용을 했고, 드루킹 김동원은 이 김경수를 통해서 경공모가 그동안 추구해온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를 해왔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종 온라인상에서의 댓글 조작, 또 동향 보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당내 어떤 상대 진영, 이재명, 또 바깥에서는 뭐 안철수, 뭐 반기문, 안희정, 여러 상대 진영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그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 또 이어져 왔고, 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어서 회원들이 대규모로 이 문재인 후보를 또 지지하기도 하고, 또 경공모 회원이 선거 캠프에 실질적으로 합류해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각종 경제 정책에도 의견을 개진했고, 실제 경공모가 작성한 재벌 개혁에 대한 각종 정책들이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각종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판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각종 국정 그리고 정치 개입을 이 경공모가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김경수는 그러한 어떤 정치 현안마다 드루킹 그리고 경공모에게 계속 의견을 묻고 뭔가 코치를 받고 서로 의견을 계속 나누면서 함께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각종 정치 이슈를 논의한 그런 내용들이 대거 발견이 됐는데,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관련해서는, 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견제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쉴드를 쳐줄 것을 요청, 그러니까 방어해달라라는 식의 의견을 지금 드루킹이 보냈습니다. 안희정 지사 관련해서는 최근 청와대 초청과 2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도 안희정 지사는 아직 보궐선거 출마와 당대표 출마를 확답하지 않았음.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박원순은 경남지사로 출마할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 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정당연대 관련해서는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바둑이 김경수를 가리킵니다. 김경수는 바른정당 잔류파만 잡으면 국민의당은 거저 따라오게 된다고 보고 있음.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바, 김동원과 피고인은 만날 때마다 정치 관련 이슈에 관해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경수는 김동원에게 당내의 다소 내밀한 사정에 관하여서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각종 이제 인사와 관련된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댓글 작업도 부탁을 하고 여러 어떤 조치들을 부탁을 하는데요.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김경수 도지사는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해서 댓글 작업을 부탁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탁현민 행정관이 과거에 쓴 3권의 책에서 정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그 책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사화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저도 사실 그 기사를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탁현민 행정관은 여성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책에서 여성은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그렇지만 이쁜 것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가슴에 볼륨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룸살롱에 있는 여성 접대부는 대화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은 아주 가장 수위가 낮은 정도의 내용이고요. 정말 적나라한 발언들이 책에 참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것이 기사화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때 김경수는 이 탁현민 행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댓글 작업을 드루킹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보시면 이렇습니다. 2017년 7월 18일 탁현민 행정관 관련해서는 저한테 김경수 의원 추천이라고 전언을 하셨으면 초기부터 막았을 텐데 초기부터 막는 것도 가능한가 보네요. 저희가 모르고 방치하다가 일이 커졌다고 봅니다. 엊그제부터 나오는 기사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2017년 7월 18일 드루킹이 김경수 측의 한모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을 메모한 것을 보면 탁현민 행정관 문제는 광화문은 청와대를 가리키겠죠. 광화문은 탁현민에 대한 공격을 보수 세력의 첫 번째 공격 시도로 보고 있음. 탁현민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청와대 연설비서관 신동으로 공격이 이어지고 연속될 것으로 우려함. 탁현민 문제로 바둑이가 크게 곤란하거나 한 건 아니고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총대 메고 나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논의를 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당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서 또 논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17년 8월 30일에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느냐? 박성진 후보자 사퇴 안 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무슨 언질이 있었나 알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회신은 못 받았는데 광화문에서는 박성진이 날아가고 나면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 둘 다 교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생님, 이것은 뭐 경공모 회원 닉네임이고요. 인생님 요청 따라 청문회는 받아보자는 걸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7년 9월 1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조금 어려워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능력과 전문성도 검증해보고 판단해보자는 상황입니다. 네, 뭐 청문회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아주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당선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서로 코치하고 또 실행하고 서로 뭔가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비선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경공모가 계속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경공모가 김경수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했던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이라는 굉장히 조금은 과대망상적인 이러한 이러한 뭔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경수가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함께 행보를 해온 것인데, 자, 보시면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꿈꿔왔었고 그걸 어떻게 실현하고자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김동원과 김경수가 만나게 된 동기도 이랬습니다. 역시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경공모는 평소 소액 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인 M&A를 시도해서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를 통해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하며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 등 그 직위에 경공모 회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찾던 와중에 경공모 회원인 구모 씨를 통해서 송인배에게 연락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자, 이런 목적으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놀랄 만한 얘기가 또 언급이 됩니다. 자, 김경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경공모가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정치인이 노회찬이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드루킹 특검 수사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이게 밝혀져서 결국 노회찬 전 의원이 이렇게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졌었는데 그 내용이 이 판결문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까지 노회찬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이용한 소액주주 운동을 펼치려고 하면서 노회찬 의원을 경공모 강연자로 초청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2016년 3월 이후로 노회찬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경공모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다음 페이지 위하여 다른 정치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문서에서는 김동원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 제 연락을 안 받으시면 그러니까 김경수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을 했는데 계속 이제 거절당하면서 관계가 소원해 가던 시절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계속 제 연락을 안 받으시면 이미 한 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노회찬을 가리키죠. 노회찬을 계속 몇 년 동안이나 후원해 왔는데 그에게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노회찬과의 그런 어떤 정치적 관계가 이전에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언급되는 것이 소액주주 운동을 통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통한 소액주주 운동,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이용해서 소액주주 운동을 펼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 700조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의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정말 어떤 각 기업들의 경영에 뭔가 간섭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요즘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글쎄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이 경공모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열심히 도왔지만 결국 뭘 요구하게 되면 어떤 자리를 요구하게 되죠. 그것이 원래는 처음에는 그 일본 대사였으나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자 사실 이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는 사실 김경수 의원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무산이 되고 결국엔 나중엔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했는가? 그 내용이 판결문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경공모는 소액주주 운동을 통한 적대적 M&A의 방법으로 재벌을 개혁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김동원은 이러한 경제민주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도 활성화와 상법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소액주주 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의 도두영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뭔가 먹힐 만한 그런 명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 김경수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공모는 실질적으로는
이 김경수를 이용해서 뭔가 이 판결문에는 네이버, 대림산업과 같은 기업 명이 언급이 되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뭔가 탈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토록 김경수와 문재인을 도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판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댓글 조작 사건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댓글 조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엄도를 받았으나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큰 규모의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이고 최순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국정농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비선 조직에 의한 어떤 선거 개입, 여론 조작, 국정농단 이러한 것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큰 규모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형이 부당하다 판결문을 지금 사법부를 비판할 게 아니죠. 저는 자유한국당은 거꾸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부에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년 징역형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4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죄의 죄질과 그 규모에 비해 너무나 형량이 약하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 재판 판결문을 분석해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정말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수사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요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